안녕하세요. 베퍼의 김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저는 쉬는 날이지만 오늘 일찍 일어나서 지금 대전 터미널 앞에 있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여기 한 6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저의 고객 한 분이 그 고객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그 친구분이 가지고 계셨던 금융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해드렸고, 일부 상품이 약간 미진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 그 고객님의 보장을 제가 좀 채워드렸더니 나중에 그 친구분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온 이유는 아무래도 친구분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좀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몇 번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친구분은 저의 가장 큰 고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소개받았던 친구분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보험 분석도 분석을 요청해 주셔서 제가 함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분의 어머니 분이 보험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나쁜 보험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좋은 보험이라는 것은 나의 경제적인 수준,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수준에 걸맞게 내가 어떤 보장이 나의 건강 상태, 나이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가, 그게 가장 좋은 보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갱신형 보험이라는 것은 비갱신형 보험에 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3년 또는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 인상이 되냐면, 여러분들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납입 5년 만기, 또는 10년 납입 10년 만기, 또는 전기 납이라고 증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3년, 5년 혹은 1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있는 겁니다. 인상되는 기준은 그 고객님의 어떤 나이, 그 다음에 위험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그 보험료를 인상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의거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인상이 얼만큼 되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설계사님은 아실까요? 모릅니다. 보험회사는 알까요? 보험회사도 모릅니다.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엑셀 프로그램을 짜서 5%, 10% 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영업 현장에서 봤을 때 5%, 10%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갱신 한번 되면, 물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지나가서 갱신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의 2배 정도가 인상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3만 원에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갱신이 될 때 얼마 보험료가 인상될까요? 6만 원. 6만 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을 여러분들이 80세나 100세까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매 10년마다, 매 5년마다 인상된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납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은퇴를 하신다고 하면 60세에서 65세 정도 은퇴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 은퇴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고정적인 수입이 단절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 여러분의 삶은 그동안에 저축했던 돈 혹은 여러분들이 받는 연금으로 여러분의 생활비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갖다가 연금에 상하는 금액의 보험료를 낸다면 과연 그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물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세가 뭐 한 50만 원 이상씩 나오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나라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권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증권 안에 갱신형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빨리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한테 점검을 받아보십시오. 누구한테 점검을 받아봐야 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설계사, 그런 분들한테 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요청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갱신형이라는 것이 발견됐으면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분도 대부분 보험이 갱신형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분이 60세가 넘어가면 지금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가 한 1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정확히 2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70세가 되면요, 45만 원 내지 50만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갱신형 보험료를 인상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이 드렸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흔쾌히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이 소개받은 고객님의 어머니가 제 고객이 되셨는데, 제 고객이 되시자마자 작은 아들이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드님의 금융상품도 저한테 의뢰를 해주셔갖고 그 작은 아드님의 보장 역시 제가 그 또래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가족이 저에게 소중한 고객이 되어주셨고, 아버님도 계신데 아버님은 아직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은 조만간 아버님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저의 소중한 고객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고객님들의 어떤 보장을 통해서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보장을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배우고 또 나눠주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고객님 도착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증권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증권 역시 절대로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제가 정성스럽게 증권을 세팅을 해서 고객님께 증권을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보험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 비갱신형 보험은 처음에 보험을 청약할 때 첫 해 보험료로 예를 들면 15년 납, 20년 납 또는 60세 납, 납입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 납입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형 보험의 또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보험이 갱신될 때 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죠.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하셨거나 아니면 큰 질병이 있을 경우 회사는 차후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분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워서 퍼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금융업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28-4378입니다. 예. 상담 역시 언제나 가능하고요. 또 저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네. 상담만 받아도 저는 고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제 테마인 배워서 퍼주기를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어린이날인데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